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사건 전문 채널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스타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생팬들은 굉장히 스타 입장에서 보면 골칫거리죠. 너무나 스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사생팬 때문에 트라우마도 생기고요. 이제 그로 인한 어떤 고통이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많이 괴롭히니까 이제 BTS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이제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 가수 아시죠? 김재중도 앞으로는 이런 사생팬에 대해서 선처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BTS 소속사가 이 사생팬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BTS 멤버 뷰 아시죠? 그 이 뷰를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이제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소속사 하이브가 악플러 그리고 스토커를 대거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하이브 산에 6개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유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악성 게시물이랄지, 그리고 아티스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사생활 침해, 아티스트를 사칭해서 하는 범죄, 또 개인정보 유출이랄지, 라이브 소통 채널 내에서 아티스트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물론 이 아티스트는요, 어떻게 보면 팬들의 어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이면서 또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호가 돼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이브랄지 또 스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적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법적 조치를 강경해야만이 또다시 반복적인 그런 스토킹, 악플러들이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스타들한테 팬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렇죠. 팬 없는 스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어떤 그러한 팬들이 그 순수한 의도로서 사랑하고 관심 보이는 그런 팬들과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생 팬들의 행위 자체는 실제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에 불과하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법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인 거죠. 본인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스타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스타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고, 그런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스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생 팬에서 팬자를 없애고 사생 범죄인 이렇게 불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런 스토킹을 하는 사생팬에 대해서 처벌의 경향이 어떤가요? 최근 대표적인 것이 가수 정은지 씨예요. 그런데 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 여성이요, 계속 보냅니다. 저를 집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막 반복해서 보내고요. 또 음식물도 보내요. 그리고 메이크쇼까지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544회를 보내요. 여러분, 메시지를 544회를 받았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얘기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결국 이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비와 김태희 부부가 있잖아요. 이 비와 김태희 부부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서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연예인 스토킹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연인 사이의 스토킹, 헤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감정을 가진 사람에 대한 스토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스토킹 자체를 애정의 표현이다, 아니면 팬으로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여야지 법률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나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요,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안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야. 단 1회의 스토킹 행위는 사실은 뭐 스토킹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불쾌감 한번 일으키고 공포심 한번 일으키고 끝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협박죄나 그런 건 될 수 있을지언정 스토킹 범죄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야지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타들에 대한 괴롭힘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일단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거, 그러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면 스토킹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 봤을 때 얼마나 공포심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서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에서 내가 살아요. 건너편 아파트에서 계속 지켜봐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스토킹 행위예요. 그래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층을 안 산다고 그래요. 주로 뭐 펜트하우스 할지 고층으로 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커튼을 치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건너편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또 망원렌즈 이용해서 사진을 찍혀.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화, 우편 또는 뭐 정보통신망, 이건 이제 우리가 휴대폰 아니면 뭐 PC, 노트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그림, 영상,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토킹 행위고, 또 하나가 이제 물건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물로서 물건을 계속 보내는데 이게 스토킹일까 하지만 이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뭐 물건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되면 사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입으로 계속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도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 이러면은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요.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합의를 받기 위해서 또 스토킹을 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괴롭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줘요. 그러면 법원에 기소됐어도 처벌 안 받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수사 받다가 합의해주면 그냥 없던 걸로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킹 행위가 정도를 넘어서 뭐 살인까지 가고 아니면 뭐 흉기로 또 공격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합의 자체는 이제 정상 참작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하고 합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일단 스토킹 행위 자체가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형벌도 세지고 거기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은 그런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는 아무리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서 많이 힘나고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상당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우리 모두가 지금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계속적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